하는 거죠. 합시다. 집합 좀 기억나? 네. 자, 집합 간단하게 봅시다. 집합은 뭐였냐면은 분명한 것들의 모임. 분명한 것들의 모임. 이게 절대로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모임의 구성원을 우리는 원소들이라고 했어요. 구성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복습 좀 할게. 왜냐면 오늘 다룰 내용이 집합을 거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뭔지는 알고 덤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원소 하나하나를 나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림 모양의 형태인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집합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한 집합이라는 게 있었고 무한 집합이라는 게 크게 유한과 무한. 유한은 무슨 뜻이었어?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 그렇죠? 근데 무한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무수히 많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 유한 집합 안에는 누가 있냐면 공집합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공집합. 공집합. 얘는 따로 기호로 정해져 있어요. 기호. 그래서 이 공집합 뭐야?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래서 유한 집합 맞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n, a 이런 식으로 적어뒀고, 맞아요? n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얘는 0을 분할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집합을 좀 얘기했냐면은 두 가지 집합을 얘기했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지만 첫 번째로는 부분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분 집합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내가 잘라올게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됐나요?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 세는 것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거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서 진 부분 집합이라는 친구가 하나 더 끼어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나 자신 빼고 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 자신 빼고 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합은 뭐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둘이 세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서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런 기호를 썼고, 부분 집합 같은 경우는 이런 기호, 두 개가 조금 달랐다 기호 모양이. 근데 얘는 같으니까 A는 B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실제 이 의미는 뭐라고 했냐면 A가 B한테 있고 B도 A한테 있다,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다뤘던 집합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오늘부터 할 내용은 이것에 대한 연산입니다. 연산. 모르겠으면 그냥 종류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집합의 종류구나 이것도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138쪽이고요. 한참 멀리 갔어요 우리는. 그쵸? 저거 한 챕터 끝났어 우리. 그리고 네가 거기는 그래도 괜찮다 했어. 자, 첫 번째 두 가지 집합을 먼저 볼 건데요. 교집합과 합집합이라는 걸 볼 거예요. 교집합, 합집합. 자, 교집합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사거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혹시? 신문지 이름도 있어요. 이게 차들이 서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라고 해서 교차로라고도 합니다. 교차로. 그럼 왜 차들이 지나가? 이렇게도 지나가지만 이렇게도 지나가다 보면 공동으로 지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차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교차가 그 교차야. 교차가 같은 교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집합 사이에서 공통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공통 부분. 공통 부분. 혹시 그
공수원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수면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A이면서 동시에 B여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라는 말 들어봤잖아. 고배 법칙을 담당을 해요. 이 친구가. 고배 법칙. 그래서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 결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자면은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A, B가 있어.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야. 공통. 여기를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때 기호를 A 교집합 B 이렇게 표현을 해요. A 교집합 B. 쉽죠? 이거는? 합집합은요 둘 중 하나라는 뜻이 원래 둘 중 하나라서 이걸 선택해와도 되고 또는 이걸 선택해와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는이라는 말을 써요. 위에는 동시에고 밑에는 또는이야. 그래서 얘는 합의 법칙을 담당하는 친구야. 원래 자체가. 그래서 합쳐서 생각해주세요 라고 해서 A, B가 있으면 합쳐서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야. 전체. 어떻게 보면 전체 부분에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때는 기호는 얘랑 좀 비슷해. 근데 이렇게 적어요. 그 결합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유니온이야. 들어봤어요? 혹시? 유니온? 처음 들어봤어요? 유닛은 알죠? 그게 파생된 단어거든요. 유니온에서 파생된 단어로 알고 있거든요. 쌤은. 유닛이 뭐야 원래는? 뭔가 결합해서 만든 하나의 도구나 생명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거 봐도 유닛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떤 유닛이 나올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유니온 할 때 그 유닛이랑 같은 발음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U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온 셋. 그걸 뒤지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인터섹션 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차로 할 때 그 인터섹트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터섹션, 그래 갑자기 발음이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혹시 여기 두 개는 좀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혹시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잖아. 가정이야 이건 어디까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런 거 대표적인 거. 라디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럼 교집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얘는 안 생겨서 우리는 그거를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교집합 없어? 이거야. 그런 상태를 우리는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의 표현은 들어본 적 있죠? 서로서가 언제 배웠어요? 맞아요. 그때 서로서의 정의는 뭐였어요? 서로 나눠지잖아. 정확히 말하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친구예요. 공약수가. 공통의 약수가 그 1 외에는 없다라는 거지. 근데 집합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서라는 두 번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때 서로서는 교집합, 공통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공통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같은 의미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다루게 된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얘들도 어디 안인가 이미 속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미 어디 안인가 속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집합의 종류 중에 하나를 더 하자면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 친구를 얘기해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선생님들도 아마 이렇게 많이 적을 거야. 얘가 뭐냐면 유니버셜 셋이라고 해서요. 유니버셜 셋이라고 해서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수 전체 이런 식인 거야. 안에 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 전체 집합을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가두리 양식을 하냐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전체가 바깥에 있어.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뷰를 씌워놓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전체 집합을 그려놓고 해야 되는 작업이 더 많을 거예요. 전체 집합. 그냥 바깥의 둘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깥의 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연산에는 두 가지가 더 나왔어요. 아직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연산은 4개밖에 없어요. 그게. 세 번째로는 여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라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맞아. 경우에서의 그 여사건. 그때의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나한테 한번 들었던 건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이 여자는요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그래서 이런 거야. 만약 A라는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렇지? 그러면 A의 나머지 라는 의미는 A를 제외한 바깥의 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쪽을 담당해. 여집합이라는 거는 A 제외하고 나머지라는 의미야.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는 컴플리먼츠라는 약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 C가 와요. C가 와요. C. 그래서 여집합의 표현은 AC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화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알겠죠? 약간 지수처럼 적어주는 지수처럼. 이래서 나머지 부분이야. 이게 나머지 부분. 차집합. 네가 알고 있는 그 차랑 똑같아. 사실은 합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 당연히 차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보통 기호가 비슷해야 되지 않아요? 적을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어요. A 빼기 B. 말 그대로 A 빼기 B라고 적어요. 근데 얘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냐면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는 거야. A라는 집합에서 B와 겹치는 모든 부분을 제외한다야. 그럼 이렇게 돼. A가 있었는데 B랑 겹치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적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왼쪽 반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질문. 얘랑 B 빼기 A는 같을까요? 아니에요. 왜? A 빼기 B는 왼쪽이면 B 빼기 A는 오른쪽이거든요. 상관없어요. 잘 찾아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눈치 되게 좋은데? 그럼 질문. B 교집합 A랑 A 교집합 B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요. 그래서 이 둘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만 교환 법칙 들어봤죠? 위치 바꾼다는 뜻이에요. 얘는 바꾸면 웬만하면 안 맞아요. 맞는 경우 몇 개 있어요. 몇 개예요. 아주 소수라서. 자, 근데 이 차집합은요 어떻게도 정리하면요 이렇게도 적어요.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다시 해석해보자는 거야. 자, A라는 친구가 있었어. 맞죠? B라는 친구의 어떤 집합? 나머지 부분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여기야. B에 제외한 나머지와 이게 무슨 기호였어? 여기 보면은 공통 부분이야. 그럼 A는 여기고 까맣게 색칠한 부분이랑 공통은 어디냐면 여기거든. 정확하게 똑같아야 달라요?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증명할 때는요, 이 집합에 대해서 증명할 때는 그림으로 증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벤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 친구는 정말 많이 씁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만 쓰지 않아. 고3 때도 많이 써. 이게 왜 고3에 나와요? 이럴 수 있잖아. 고3 때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워요. 나와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많이 좋은 친구다.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해보자. 이 연산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A 교집합 A는 누굴까? A와 A가 있어. 공통은 누구야? A. 그 얘기하는 거야. 교집합은 공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질문 A 합집합 A는 뭘까요? 둘 중 하나는 맞아요. 둘 중 하나니까 A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 씨, 똑똑해. A 빼기 A는 뭘까요? 아까 이 의미가 뭐라 했지? A라는 집합에서 B와 겹치는 부분을 다 빼는 집합이야.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집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산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그럼 질문. A 합집합 전체 집합. 요 보고 생각해도 돼요. A랑 전체 집합 관계니까. A, C. 아니에요. A라는 친구와 전체라는 친구의 둘 중 하나잖아. 그럼 A를 선택해야 되고 A 여집합을 선택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럼 둘이 합쳐놓으면 누구야? 결국에는 전체가 된다라는 거야. 조금 헷갈려? 네. 이해는 했어? 진짜 이해했어? 어디가 이해가 안 되지? 요거 마지막인가? 요거 다시 한번 봐. A라는 부분과 맞죠? 전체 집합 전체 여기잖아요. 공동이 어디? 아니 공통이래. 둘 중 하나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색칠 다 했잖아요. 얘도 색칠 다 했잖아요. 이거 이름이 누구냐는 거야. 이게 전체 아니야? 그 얘기인 거야. 이러면 좀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A 교집합 전체 집합은 뭘까요? A. 맞아. A.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 U에서 A 빼면 뭘까요? 전체에서 누구 덜어낸다? A를 끄잡아낸다라는 거야. A, C. 맞아요. 그게 여집합의 정의예요. 오, 똑똑한 걸. 그럼 네 번째 얘는 누굴까요? 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요. 너희 답은 뭔데? 일단 뭔가 떠올랐거든. 지금 답에 뭔가 떠올랐거든. 전체. 선생님 작은 거에서 큰 거 어떻게 뺍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지? 내 말 맞지? 근데 의미가 뭐라 했지? 다시 한번. A라는 집합에서 B와 겹치는 걸 다 빼달라는 거야. A라는 집합에서 U와 A가 겹치는 부분을 A, C. 빼버리는 거야. 아니 겹치는 부분. 봐봐. A라는 요 까만 집합에서 U와 겹치는 A라는 집합 있죠. 결국에는 그 부분을 빼는 거야. 그럼 A에서 A를 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의미가. 다시 한번. 여기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지? A에서 B와 겹쳐진 요 부분이지. 겹쳐진 부분을 덜어냈어. 겹쳐진 부분이 누구였어? 아까 공동 부분인 거야. 이게. 공동 부분이 누구였어? 아까 공통으로는 A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A에서 A 빼라라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이다. 깨알 꿀팁 하나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깨알 꿀팁이냐면 사실 이 네 개의 케이스는요. 어떤 케이스랑 같냐면 A가 사실 전체 집합 안에 속해 있죠. 부분 집합 관계란 말이야. 이게 요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부분 집합일 때는 잘 들어야 돼. 큰 놈은 합집합으로 가요. 작은 놈은 교집합으로 가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뭔가 남아요. 하지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친구가 나중에 풀 때 되게 빨라지거든. 다시.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집합에서는 공집합이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전체 집합을 다뤘으면 이제 공집합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A 교집합, 공집합, A 합집합, 공집합. 자, 첫 번째 건 누굴까요? 공집. 맞아요, 공집합. 얘는요? A. 아주 잘하는구만. A 빼기 공집합입니다. 공집 C. 공집. 공집합 씨?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것도 헷갈리면 요렇게 생각해봐. 부분집합이 누가 누구를 먹는 상태야. A와 공집합이. A가 공집합을 먹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 A가 합집합으로 먹어. 작은 놈이 교집합으로 먹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먹는 남아. 근데 얘의 의미가 뭐라고? 사실은 없는 거야. A에서 아무것도 안 빼요. A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공집합에서 A 빼면 아까 얘기했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항상 누구 나온다? 얘는 공집합이 나온다.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항상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가져줍니다. 아직은 어색한 게 맞아. 아, 나 이해해. 걱정하지 마. 알겠지? 난 이해해. 그 부분. 처음이잖아 오늘. 저번 시간까지 즐거웠지 아주. 자, 그럼 이거 유씨, 공씨 뭘까요? 유씨와 공씨는 뭘까요? 의미적으로 생각해봐. 전체의 나머지야. 전체가 있었는데 그거의 나머지 부분이 얘기해달라는 거야. 그건 뭐겠어? 맞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 의미 잘 찾았어.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의 나머지. 공집. 아니야, 그건 전체지. 네.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에 나머지. 나 빼고 다야 이런 거야. 누구면 이해됐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예 공 없어. 그거의 나머지야. 전체지. 전체 U가 되는 거야. 100, 0대 100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럼 생각해봐. 요거에 의하면 어떻게 얘기했으냐면 U의 C가 공집합인 거 알았지? 맞아요? 여기에 한 번 더 C 달면은 근데 공집합이 C는 누구였어? U였잖아. C 두 개 달리면 뭐가 된다는 거야?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겠구나. 예를 들면 역수의 역수를 뭐라고 해? 자기 자신이요. 맞죠? 뒤집고 다시 뒤집으면 나야 이거야. 그래서 여집합의 성질 중 하나가 A에 C에 전체 또 C를 달아버리면 그냥 자신의 성질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성질 더럽게 많습니다.